저에게는 매주 도전 같은 코너이기도 합니다. 법률 상식이 저도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법률 이야기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핫한 이슈들, 법률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 CNP 법률사무소의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미리 봤더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 이슈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다가가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개괄적인 내용부터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해서 이번 국회에서 좀 혁신적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내로 OECD 평균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1769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13시간, 가장 많이 한다는 멕시코가 2255시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69시간으로서 두 번째 지위에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장기간 근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회의 통과됐을 당시에도 워낙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또 간단하게 가장 많이 바뀐 부분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노사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 주의 근로일을 며칠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그 근로일을 며칠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휴일 근무 할증 수당 얼마를 임금을 더 줄 것이냐의 문제가 첨예한 대립점이 있었는데 이를 입법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52시간만을 근로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는 뭐냐면 주중 근로시간 1일에 8시간 곱하기 5일에서 40시간 플러스 주중과 주말을 모두 합쳐서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연장 근로수당이 시간이 적용되는 예외의 업종이 26개가 있었는데 이를 5개로 단축해서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업장을 굉장히 늘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았지만 이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대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는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그리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5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쿠셔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다가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김수민 변호사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휴일 노동의 가산수당 할증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주중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수당의 휴일 근로수당 50%가 가산하고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라는 주장이 있었고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로수당만을 가산하여 150%만을 지급한다는 행정 해석을 해왔습니다. 단체 협약으로 이를 해결한 기업이 있는 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휴일 수당 그리고 연장 수당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휴일 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입법을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휴일 수당이나
영장 수당을 중복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계류 중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쨌거나 수당 할증률이 뭐 제대로 좀 나와야 기업 입장에서도 명확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좀 공론화가 많이 안 됐던 이야기들을 잠깐 좀 여쭤보자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확정을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그리고 국경일 등에 대해서 민간 사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소근로자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연소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을 하였고, 예. 연정 근로시간은 한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연소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입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연소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 근로자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법률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이 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노동자의 임금도 같이 깎인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럴 여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정부 대책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임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하겠냐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하는 임금을 보존하는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 이제 세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 CMP 법률사무소의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